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6월 1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1409년 명영락 7년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의정부 사헌부 사관원의 상소문. 정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마땅히 주륙에 처하여 종사와 신민의 분함을 위로하고 자손만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이들을 곡진히 보존하여 수년에 이르렀으므로 간당 이지성 같은 자로 하여금 감히 간사한 말을 내어 방흔을 허물어뜨리려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민무구 등은 오래도록 권세를 잡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장래의 권세를 바라 감히 간사한 꾀를 내어 이 지성보다 심한 자가 또 나올까 깊이 두렵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풀을 없애는데 그 뿌리를 없애지 아니하면 마침내 다시 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전일에 그 죄를 거듭 청하였고 헌부와 간원에서도 잇따라 상소하여 청하였으나 또한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온 나라 신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의와 사은의 경중과 종사와 자손의 안위를 생각하여 민무구 민무질 등에게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만세에 밝게 보이소서. 헌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민무구 민무질은 본디 금장의 마음을 품고 남몰래 성상께서 병드신 틈을 엿보아 국병을 잡으려고 도모하여 종지를 전제하고 왕실을 약화시키려고 꾀해 간신들을 꾀어 말을 만들고 무고해 아뢰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치고 그 당뇨를 천거했으며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삼고 임금의 관대를 마음대로 착용하며 병권을 내놓는 문제에 대해 문답까지 하였으며 왕위를 사양할 때 덕색을 보이고 정권을 회복하던 날에 불평을 드러냈으니 무릇 이것은 모두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속에 쌓여서 불충한 형적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들만이 보고 들은 바가 아니라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그 배은망덕하고 불충불이한 행동은 진실로 천토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며 왕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오히려 부월의 형벌을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지당의 위험한 행동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신등은 전일에 그 죄를 두세 번 거듭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훈척을 보존하시려는 사사은혜이시나 종사의 큰 계책과 천하의 공의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이 죄 있는 자를 다스리는데 오형으로 5가지 형벌을 쓴다고 하였으니 형벌을 써서 죄를 다스리는 것도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이들 두 사람을 공신이라 하여 보호하시나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는 것이 맹제의 글에 있어 신명이 이미 아는 바입니다. 비록 인친이라 하여 보존하시나 사은으로서 공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성현의 밝은 교훈입니다.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가지고 민무구 민무질의 몸을 다스리는 일은 바로 천토에 지당한 것이고 인정의 통쾌한 것이며 종사가 이에 힘입어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감히 다시 상사하여 윤허하시기를 내리시어 한결같이 신등의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여 민중의 분노를 풀고 후세 사람을 징계하소서. 간언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하늘이 덕 있는 이에게 명하여 오복으로 5가지 의복을 마련하고 죄 있는 자를 다스리되 오형으로 5가지 형벌을 쓴다고 하였으니 무릇 선에는 복을 주고 음에는 화를 주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입니다. 옛 현철한 임금은 반드시 위로는 천도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인정에 따라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렸으므로 공이 있는 착한 자는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죄가 있는 악한 자는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과 벌이 밝고 믿음이 있으며 참람하지
받지 아니한 뒤에야 인정이 복종하지 아니함이었고 천도도 더불어 순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무고 민무질 등의 죄는 실로 종사와 생령에게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하늘과 땅과 귀신에게 용납되지 못하니 마땅히 떳떳한 형벌을 써서 그 죄를 바루어야 할 것입니다. 왕실과 혼인한 것으로 인하여 요행이 천벌을 면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상과 벌이 밟지 못하고 기강이 어지러짐이 있어 위로는 천도에 순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인정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옛날 순 임금이 사흉을 제거하며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으니 이것이 곧 천하의 공도입니다. 주공이 삼숙에게 비록 지친으로서 차마 형벌을 행하지 못할 입장에 있었으나 그 일이 천하의 안위와 생령의 회복에 관계되었으므로 어찌 사로서 공을 멸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대의로서 처단하였을 뿐입니다. 삼숙을 주멸하자 천하가 안정되어 주나라 왕업이 800년을 전하였으니 이것은 성인의 일이 만세의 법이 된 까닭입니다. 주공이 동기의 지친을 베어서 천하의 대의를 폈거늘 하물며 지금 이들은 전하에게 동기의 지친도 아닌데 어찌하여 사정에 얽매여서 대의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예로부터 천하 국가에서 변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그 주악의 우두머리 되는 자를 그대로 둠으로써 말미암아 지당이 때를 지어 일어나 틈을 타서 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모 골육의 은이라 하더라도 서로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이 많습니다. 이 지성은 악을 편들고 간신에게 붙어서 감히 난언을 하였으니 그 음흉한 꾀와 숨겨진 계책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멀리 흐르는 물도 반드시 그 근원이 있고 크게 타오르는 불도 반드시 그 불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쉬울 때에 도모하고 큰 것을 작은 때에 방비하는 것이 고금의 정치하는 요도입니다. 민무고 민무질이 법망을 벗으나 죄를 면하자 이지성이 난언을 하였고 이지성이 남몰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서울로 와서 벼슬을 얻으려는 간사한 꾀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이미 밝은 증거입니다. 지금 또 이 지성을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면 어찌 감히 후일의 환을 보장하겠습니까? 비록 나중에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또 춘추의 법에 난신을 베고 적자를 쳐서 나머지 그 당류를 끊어 없앴습니다. 이지성은 완악하고 용렬하고 미미한 소인인지라 국가의 척촌의 공효도 없사오니 그를 버리기란 고추 부서 같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아끼시어 정부 대신과 대간의 청을 오래도록 어기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예감을 밝게 드리워 굳은 결단을 내리시어 순임금이 사흉을 제거한 일과 주공이 삼숙을 벤 일을 본받아서 위의 사람들을 함께 법대로 처치하시면 실로 종사와 생령의 복이 될 것입니다. 또 역적 조순하는 반역과 순종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간사한 계책을 내어 시종 회오하는 빛이 없으니 부득이하여 남의 위협에 따른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일이 실패하게 되자 스스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줄을 알고 몸을 숨겨서 망령하였으니 충의한 자가 모두 통분해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종사 신령의 의무에 힘입어 잡혀서 옥에 갇혔으나 마땅히 저자에 내다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기시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도리어 말감에 따라 목숨을 보존케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후래의 악한 자를 징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이 죄 있는 자를 다스리는 뜻에도 합당치 아니합니다. 원컨대 전이 소장에서 아랫바와 같이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금장은 춘추 공양전에 나오는 말로서 장차 난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는 불충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한다. 득색은 공이 있음을 자랑하는 기색이고 하늘이 죄 있는 자를 다스리는데 오용으로서 5가지 형벌을 쓴다고 한 것은 서경의 고요모 편에 보면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천토하는데 오형으로 5가지 형벌을 쓴다라고 한다. 그 주의 오형은 자자하는 묵형, 코를 베는 의형, 뒤꿈치를 베는 비형, 불화를 까는 궁형, 목을 베는 대역이라 하였다.
하늘이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여 오복으로 다섯 가지 의복을 마련하고 라는 뜻은 서경의 고요모의 편에 하늘이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여 다섯 가지 복으로 다섯 가지 의복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그 주의 오복은 천자, 제후, 경, 대부, 사의 복석을 말하는데 이로써 존비를 옥의 색깔로 구분하여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여 천하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삼숙은 관숙, 채숙, 곽숙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명통방의 밤나무와 장의사의 잣나무가 벼락을 받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동래 현과 양주 등지에서 사람이 벼락에 맞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의정부와 사관원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의정부 제군 6조 3군 백관 등은 삼가 주상 전하에게 상언합니다. 신 등은 큰 죄악은 용서하기 어렵고 대중의 분노는 범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은 화심을 품은 것이 일조일석이 아니온데 다행히 천지 종사의 신령에 힘입어 반역과 순종의 형상이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전하께서 긍휼의恩전을 더하시어 반드시 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도둑질하여 구차히 편안히 살게 한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한다면 강상이 쓰지 아니하고 상불의 법이 없어져서 난신적자를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신, 제보, 대간, 백관이 상소하여 죄를 청한 것이 또한 수년에 이르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살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쾌하게 하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의 분노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 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태조의 어렵게 이루신 대업을 이어받았으므로 마땅히 대체의 뜻을 두시어 자손만대의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온데 지금 크게 불충한 사람에게 반드시 고식적인 인을 행하여 은혜를 중히 여기고 의리를 무시하여 사언으로 공의를 폐해 선을 버리고 악을 비호하시니 이 몇 가지 상스럽지 못한 큰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깊은 생각을 다하시어 한결같이 군신의 청에 따라 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풀도록 하소서.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나무는 먹주를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은 가나는 말을 따르면 거룩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때 비록 지극히 잘 다스려질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스스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언로를 널리 열고 곧게 가나는 말을 기꺼이 들으며 신하된 자도 마땅히 나아가서 충성을 다하기를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허물을 돕기를 생각하여 그 임금을 인도에 도에 합하도록 힘썼습니다. 군신 상하가 서로 더불어 옳고 그른 것을 의논하여 마치 원수와 고갱이 한 몸에서 쓰고 작용하는 것과 같으니 천하 국가가 길이 다스려지고 오래도록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민무군 민무질 이거의 이지성 조순화 등은 이미 종사의 죄를 얻었으므로 신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법대로 죄를 논하도록 청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여 신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해 몸둘 바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순이 남에게 좋은 점을 취하기를 좋아하던 것과 성탕이 가나는 말을 따르고 어기지 않던 것을 본받으시어 한결같이 앞의 상소에서 아린 것에 따라 유윤해 시행하소서. 임금이 모두 윤허치 아니하였다. 사관원에서 사직하고 물러갔다. 대사원 유양 등이 예골하여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였다. 이날 밤에 임금이 정부와 헌부, 간원의 상소를 가져오도록 명하여 읽어보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유양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다시 청하자 재론하지 말 것을 지시하다. 임금의 의정부에
장차 백관을 거느리고 예골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신사 황희를 보내어 정부에 전지하였다. 정부 백관들이 교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당연하나 왜고 송씨가 나라 사람들이 죄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하여 울고 있는지 여러 날이다. 그러므로 내가 차마 대벽에 처하여 여러 신하들의 청을 따르지 못하겠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황희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성성린 하윤은 모두 정부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무와 동서벽 재상에게만 전지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름지기 영의정과 자정승으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왜고는 장모이고 대벽은 사형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지인 6번째 기사. 민무구를 죄주자는 유양에 거듭된 상소를 허락하지 않다. 유양 등이 상언하였다.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천지종사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개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친히 듣고 보시는 바입니다. 대악을 저지른 자가 떳떳한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토의 위엄을 오용으로 시행하지 않으시며 신등이 청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훈친의 사사 은혜로서 천토의 떳떳한 형벌을 패하시나 신등은 어찌 감히 불충한 죄인을 놓아두어 한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장신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면 어찌 신들만이 감격하고 기뻐할 뿐이겠습니까? 종사와 생명에게도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상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유양 등이 예골하여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에서 선차 두 사람을 풍해도와 강원도 두 도에 보내어 감사로 하여금 민무구 민무지를 간수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건절시키도록 청하였다. 풍해도 관찰사가 외적이 장차 이를 것이라 칭탁하고 민무구를 옹진읍석에 들어가 있게 하고 바깥 사람과 통례하는 것을 거만히 송씨가 이를 호소하였다. 임금이 아무리 난신적자라 할지라도 신하가 죄를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것이 고금의 떳떳한 이치이다. 이제 백관들이 죄를 청하여 취지할 때를 당해 어찌 이 같은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 곧 민무구를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광년유래에 나아가서 하윤, 성성린, 이무, 조영무, 유양 등을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민무구의 일을 말하였다. 공의와 사의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안평부원군 이서와 하윤, 성성린, 이무, 조영무가 백관을 거느리고 예골하여 반을 나누어 서서 전일에 소장을 내려서 불충한 죄를 바르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이를 알고서 먼저 황희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신하로서 임금에게 간하여 청을 얻은 것도 있고 임금으로서 간하는 것을 거듭하여 듣지 아니한 것도 있다. 만약 신하가 간하는 것을 따르기를 반드시 기약한다면 어찌 어질지 못한 임금이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내문을 닫았다. 황희가 바깥들에 나가서 고하니 성성린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극진히 말하는 까닭은 오직 천의를 돌이키려는 것뿐입니다. 이제 승부로 말씀하시니 몸둘 바가 없습니다. 신하가 되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였다. 유양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은 민무고 민무질이 본디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으니 진실로 천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오히려 부월의 형벌을 너그럽게 하여 위험한 형세를 조장하시니 정부 대간 백료들이 같은 말로 죄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그 불충함을 밝게 아시면서도 우유부단하여 천도의 형벌을 베풀지 아니하고 신민의 바라는 마음에 답하지 않으시니 하늘을 받들어 죄를 다스리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이 조목별로 아뢰어 천한 거듭 청한 것이 4번에 이르렀으나 성상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죄 있는 이를 다스리되 오형으로 5가지 형벌을 쓴다고 하였으니 형벌을 써서 죄를 다스리는 것은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불충한 적은 모든
백성이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신하 노릇 아니하는 죄 또한 왕법으로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한때의 사사 은혜로서 만세의 공의를 패하지 마시고 장신한 바에 의거해 시행하시어 하늘을 받들어 죄를 다스리는 위엄으로서 신민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오용은 오형을 쓰는 것이고 선차는 이 나라에서 임시로 뽑아 보내는 관원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7번째 기사 역적 이언을 은닉시킨 최호 등을 유배시키다. 순금사에 명하여 최호, 김광우, 오가물 등에게 각각 장 100대를 때려 유배시켰다. 최호 등은 역적 이언을 숨겨준 자들이다. 순금사에서 조율하여 차명에 해당한다고 하니 최호 등 3인에게 한 등씩을 감하고 이중명과 장기에게는 장 20대를 감하였는데 이중명은 이언의 아들이다. 순금사에서 또 아뢰기를 전 부사정 임세장은 역적 이언이 그 집에 오는 것을 보고도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고의로 놓아준 율문에 의거하여 참형에 처하소서 하니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6일 정사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이틀 동안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16일 정사 두번째 기사 적성현에서 말이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0일 신유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0일 신유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민무고 등의 죄를 청하니 병이 나은 뒤로 미루다. 임금이 대신이 이미 내 뜻을 알 것이다. 내가 또 병이 있는데 도형이나 유형 같은 형벌은 가벼운 것이나 대병은 무거운 것이니 어찌 쉽게 결단할 수 있겠는가. 내 병이 조금 나으면 마땅히 함께 상량하겠다 하니 성승린이 대답하기를 노씨는 다만 백료의 우두머리 자리를 들일 뿐입니다. 지금 백관들이 모두 분노하여 기어이 청을 얻으려 하니 여러 사람의 뜻을 어찌 맡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각품 반두로 하여금 자리에 나가서 청하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도형이나 유형 같은 형벌은 가벼운 것이나 대병은 무거운 것이니에서는 사무기원의 태형은 5가지인데 10대에서 50대까지이고 장형은 5가지인데 60대에서 100대까지이고 도형은 5가지인데 1년에서 3년까지이고 유형은 5가지인데 1천리에서 3천리까지이고 사형은 2가지인데 교형과 참형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0일 신유 세번째 기사 사헌부와 의정부에서 입골하여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니 병을 핑계하다. 임금이 대사은이 이미 내 뜻을 알 것이다. 나는 다시 다른 말이 없다 하니 유양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사은으로 공의를 패하시고 천토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전에 주창이 절대로 조명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한 말이 있으니 성상의 뜻이 비록 이와 같으나 신등은 교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병이 있다고 핑계하니 이때 모두 사직하고 물러갔다. 이튿날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모두 대궐들에 나아가 민무고 민무질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병이 있다고 핑계하였다. 주창은 중국 전한시대 의사 대부로 한왕을 따라 관에 들어가 진을 멸망시키고 분음 후에 봉해졌고 여후가 조왕을 침살하려 하자 병이라 사양하고 조명을 받들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0일 신유 네번째 기사 기상이변이 계속되자 구원한다는 교서를 내리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근년 이래로 물, 가뭄, 바람, 서리, 우박 등의 재해와 산이 무너지고 우레와 벼락이 치고 천문의 이변이 여러 번 나타나서 나를 견책하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정치의 잘잘못과 생민의 휴척을 마땅히 사직과 신관으로 하여금 갖추 아래게 하되 숨김이 없도록 하라.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사흘 동안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종친들을 번갈아 문소존에 숙직하게 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으므로 의정부에서 날마다 문안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예조자랑 정효복의 상소문을 읽고 사관은 우헌납에 발탁하다. 임금이 예조좌랑 정효복의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은 이러하였다. 각품 관원의 상서를 친히 읽어보았다. 신이 지금 구원의 교서를 받자옵고 삼가 우임금과 고요가 순임금에게 경계한 예에 의하여 뜻에 있는 바를 곧게 말하고 감히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나라에 사치하는 풍속이 많아서 순박한 선비가 용납되지 못하고 아첨하는 풍습이 성하여 올바른 말이 시행되지 못하니 생민의 폐단이 오늘날처럼 많은 적이 없었으며 용도의 많음과 재물의 소모로 오늘날처럼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전야의 백성들이 모두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농사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처자를 양육하는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농기를 녹여서 병기를 만들고 농우를 팔아서 전말을 사서 변경을 방한 공에 이바지하여 벼슬로 상을 받으면 그 조부를 농사꾼이라고 비웃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교만하게 굴며 흉년이나 가뭄이 들어서 굶주림과 헐벗었음이 절박하면 집을 버리고 도망하여 도둑이 되었다가 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날래고 사나운 무리들은 권세 있는 집에 분주히 복역하여 이로 인해 부귀를 얻으면 조신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자하여 못하는 짓이 없다가 한번 뜻에 맞지 아니하면 반역을 꾀하여 그 자신은 죽고 친족은 멸망하게 됩니다. 권리들은 가혹하게 살피고 이익을 취하는 데 힘써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슴은 잊지 아니하고 녹을 보존하고 몸을 편안히 하기를 꾀하여 나라를 자기 집같이 걱정하는 자가 드뭅니다. 하늘이 제의를 내리고 시들이 풍년이 들지 않는 것은 모두가 이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대개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이 되고 사람에게는 오사가 되는데 인사가 잘되면 좋은 징조가 무리지어 응하고 인사가 잘못되면 나쁜 징조가 또한 무리지어 이릅니다. 홍범에서 서징을 말한 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또 둔전은 만민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며 여자는 환관이 기르는 것이 아니오니 이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첫째입니다. 군사는 숫자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년이 되어야 하며 벼슬은 반드시 자리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묘하지 아니한 벼슬이 많고 쓸데없는 군사가 많으니 백성들이 어찌 곤란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라가 어찌 가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둘째입니다. 승도는 나라에 무슨 보탬이 있기에 직첩을 받고 살찐 말을 타는 것입니까? 외놈은 우리 백성에게 무슨 덕이 있기에 곡식을 실어다가 굶주림을 구제하는 것입니까? 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셋째입니다. 공은 같은데 상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그 신분의 기천에 따르기 때문이고 죄는 한 가지인데 형벌이 가볍고 중함이 있는 것은 그 친소의 사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상은 무엇으로 권장할 수 있으며 형벌로 무엇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옳다고 하는데 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어찌 스스로 편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찌 위태롭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넷째입니다. 정사에 좋게 참여할 만하지 못하고 사람됨이 더불어 일을 할 만하지 못하오니 어찌 사사건건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원하는 바는 전하께서 검소함을 숭상하고 씀씀이를 전략하여 백성의 생활을 후하게 하시고 궁궐과 의복을 검소하게 하여 풍속을 고치시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시어 재리를 말하는 신하를 기르지 마시고 근본을 후하게 하고 말렵을 누르시어 놀고 먹는 무리를 엄격히 금하소서.
정부 이외에 진언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쓸 물건 이외에는 영선을 허락하지 말며 이런 반드시 옛것을 본받고 새 법을 세우지 말며 큰 제사를 받들 듯이 백성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며 협종은 다스려지지 아니하여 지극한 인을 보이며 근거 없는 말은 듣지 말며 묻지도 아니한 오책은 쓰지 말며 노성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7월 시를 되풀이하여 읽고 무일서를 깊이 연구하시어 옛날 요 임금, 수임금, 우임금, 당왕, 문왕의 선행을 오늘날의 선행으로 삼으시고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이 그들 임금에게 고하여 경계한 말을 오늘날의 귀로 듣는 것처럼 하소서. 부귀를 믿지 말고 숭고함을 믿지 마시며 갑병의 많음과 성곽의 완전함과 산과 계곡의 험한 것을 믿지 말고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품으시어 천명을 공경하고 소민을 두려워하소서. 임금이 읽어보고 칭찬하고 탄복하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곧도다 이 사람 조정 신하 가운데 이 사람처럼 곧은 말을 하는 자가 없다 하고 드디어 붓을 잡아 공동추의 일이라는 네 글귀에 친히 비점을 찍고 이를 발탁하여 사관원 우 혼납을 명하였다. 오행은 만물이 생성하는 5가지 원소 수, 화, 목, 금, 토이고 오사는 5가지 큰일 즉 모, 은, 시, 청, 사이다. 홍범은 서경의 편명이며 근본은 농업이고 말렵은 상업과 공업이며 협종은 남의 위협에 의해 부득이 죄를 같이 짓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법전에 관대하게 되었다. 7월시는 시경의 편명이다. 무일서는 서경의 편명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영성을 영성으로 잘못 표기한 이유로 판서 운관사를 순금사에 내리다. 이재무 등을 순금사에 내렸다. 임금이 서운관 월령을 보고 영성은 무슨 별인가 그 제사는 어떠한 것인가 하니 이재무 등이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조로 하여금 무는 통구를 상고하게 하니 본디 천전영성으로 농사를 주관하는 별이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제사하는데 입추 후 진일에 제사하여 농공을 보답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서운관에서 잘못 전하여 내려와 영을 영으로 하여 충문에 기재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고 이 재물을 가두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각품 관원의 진언을 의정부에 내리고 민가의 병폐를 먼저 논의하게 하다. 행할 만한 것을 논의하게 하려 함이었다. 또 정부에서 전지하기를 각품 관원의 진언 가운데 민수의 죄를 언급한 것이 매우 많으나 이는 백성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병폐를 빨리 논의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숨은 인재를 첨가하라는 교지를 내리다. 유일을 첨가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유일의 인재를 찾아내지 아니할 수 없으니 각사로 하여금 첨가하게 하라 하고 드디어 교지를 내리기를 늙고 덕이 높아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아니한 자와 충효저리가 세상에 드러난 자, 정치하는 대체를 밝게 통달하여 이사를 맡길 만한 자, 병법에 지모가 깊어서 장수가 될 만한 자, 그리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여 적의 칼날을 꺾어 함몰시킬 만한 자를 백관들은 각각 아는 대로 첨가하되 한사에서 2-3사람씩 첨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이달에 일기주 지주 원양이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문소전의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일 신민 세 번째 기사 민설과 유박을 경에 종편시키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판서운 간사 이재무 등을 석방하면서 6품 이상의 직첩만을 회수하다. 6품 이상의 직첩을 추달하였다. 그리고 도로 본관에 근무하게 하여 그 업이 통하기를 기다려서 천전하도록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강풍과 풍으로 경기 강원 등지의 많은 인명과 가축들이 죽다.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우레와 번개가 몹시 심하여 도봉산이 무너졌다. 양주에서 산이 무너진 것이 더욱 심하였다.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고 서운 감후 김종선을 보내어 시찰하게 하니 벽제와 고령 사이에 산이 무너진 곳이 270곳이나 되었는데 고령사 아랫마을에서 한 가족 22인이 모두 압사하였다. 경기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이달 초 3일 수제에 산이 무너져서 양주 포천 풍량 근처에서 사람이 죽은 자가 55명이나 되고 소가 죽은 것이 5두 말이 죽은 것이 5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울면서 말하기를 예전에 제 왕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행실을 닦은 이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행실을 닦는 일이 되는가 하였다. 개성 유사에 표류한 민가가 9호이고 강원도 조정현에 산이 무너져 압사한 자가 남녀 20명이고 말이 죽은 것이 7필, 소가 죽은 것이 3두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동쪽에 붉은색 등의 기운이 나타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기청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기청제의 제문을 늦게 지어 올린 예문관 검열 우승범을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우승범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임금이 장차 친히 기청제의 향 축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제문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새벽에 마음이 전일할 때 향을 전하여 신명을 섬기는 것이 예인데 지금 어찌하여 넣느냐. 이것은 예방대언의 허물이다. 비가 한이 없이 내려 농사를 해치는데 나만 혼자 절식하는 것이냐. 어찌 이다지도 걱정이 없는가. 대언이 아뢰기를 지제교가 늦게 지어 바쳤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장 뒤늦게 지어 바친 한 사람을 옥에 가두라 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일시에 바쳤으니 선우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이에 우승범을 가두었다가 4일 만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종묘 백악 목명계 비가 개기를 빌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진헌색 색제조 이규령 등이 처녀를 간택하는 사일을 아뢰다. 서울 안의 처녀는 지금 이미 두루 살펴보았는데 입격할 만한 자가 없으니 의정부에 명하여 편의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이에 의정부의 아뢰기를 유후사와 풍해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각각 2인, 경상도에서 4인, 경기 좌우도에서 3인을 뽑되 이미 보았거나 아직 보지 못한 처녀 중에 연령 17세 이하 13세 이상으로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여 전년에 입격한 처녀 27인과 합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어 지인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고 정부에 전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중외의 처녀가 검령으로 인해 홍가의 때를 이르니 천도가 두렵다. 그러나 대국의 요구를 소국이 또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신을 보내어 입조할 적에 마땅히 부주를 행하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유양권우에게 정사를 보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치역 왕도의 주애를 범한 강원도 병마 도절제사 심인봉을 파직하다. 심인봉으로 하여금 사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다. 도관찰사 윤사수가 심인봉이 반인으로 하여금 역마를 타고 길을 돌아가게 한 죄를 논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인봉이 대체 생각을 하지 않고 매양 사수와 더불어 혐의하고 시기하에
염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8번째 기사 각도 감사의 수령 보편이 공정치 못함을 지적하다.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각도 감사가 수령을 포편하는 것이 대개 제 비율을 맞추는 자와 민폐를 걱정하지 않는 자로 상등을 삼는다니 무슨 일인가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5일 을해 9번째 기사 장기와 관계한 영해부사 김사천 등을 파직시키다. 경상도 영해부사 김사천과 안동판관 김상령이 파면되었으니 사천 등이 본관의 장기와 관계하였기 때문에 관찰사가 논액하여 파면시킨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7일 정축 첫번째 기사 우사관 대부 권우 등이 민무고 민무질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임금이 소를 보지 않았다. 이튿날 권우 등이 다시 청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7일 정축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선왕과 사배위 십철 등의 위판 규식을 아래다. 규식은 이러하였다. 위판의 식에 대하여 고려에는 명문이 없습니다. 홍무예제를 상고하면 사직단 신패의 높이가 2척 2촌이고 너비가 4촌 5푼이며 두께가 9푼, 좌고 4촌 5푼이고 너비가 8촌 5푼, 두께가 4촌 5푼이며 제왕 능묘의 재물 기명의 의주가 모두 사직과 같으니 문선왕의 위판을 사직단 신의 위판 규식에 의하여 제조하고 사배위의 위판은 신고 2척, 너비 4촌 3푼, 두께 8푼으로 십철의 위판은 신고 1척 8촌, 너비 4촌 1푼, 두께 7푼으로 하되 좌의 높이와 너비, 두께가 모두 같게 하여 이 차등에 의하여 제조하소서.